배 두 척이 부딪힌 뒤 침대에서 자던 소녀는 자기가 탄 배가 아니라 상대편 배의 부서진 뱃머리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한 선원에게 소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저쪽 배에 타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죠? 1956년 여름밤 미국 앞바다에서 여객선 두 척이 마주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짙은 안개 속을, 다른 쪽은 달빛이 비치는 맑은 바다를 달렸습니다. 밤 11시 10분, 한 배의 뱃머리가 다른 배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14살 소녀의 객실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뱃머리는 소녀의 침대 밑으로 파고들었고 소녀를 침대째 얹은 채 빠져나왔습니다. 두 배가 갈라진 뒤 부서진 뱃머리에서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침대의 여동생은 숨졌습니다. 소녀는 팔이 부러졌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구멍난 배는 11시간 뒤 가라앉았고 몰려온 배들이 1600명 넘게 구조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소녀의 친아버지가 딸이 죽은 줄로 안 채 이 충돌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사들이 참호를 떠난 뒤에도 물이 차오른 깡통이 대신 소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총 위에 매단 깡통의 물이 아래 깡통으로 떨어지면 무거워진 깡통이 끈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갈리폴리, 연합군은 반년 넘게 싸운 해안 참호에서 몰래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적과의 거리는 수십 미터, 총소리가 끊기는 순간 철수가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깡통 2개와 물, 끈으로 저절로 발사되는 소총을 만들었습니다. 위 깡통에 물을 채우고 구멍을 뚫으면 약 20분 뒤에 총이 발사됐습니다. 마지막 병사들은 이런 소총을 여러 정 걸어두고 어둠 속에서 해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빈 참호에서는 밤새 간헐적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전 며칠은 아예 사격을 멈춰서 적이 침묵을 정상이라 믿게 길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기념관 기록으로 8만 명이 철수하는 동안 사상자는 약 6명이었습니다. 깡통 소총을 만든 병사는 훈장을 받았고 장치 실물은 지금 호주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 하나가 날아가 버리자 여성은 다른 비행기에서 건너가 하늘에서 새 바퀴를 달았습니다. 예비 바퀴를 등에 묶은 채 날개 위를 걸어서 옮겨갔습니다. 1926년 미국 고개비행단의 복역기 한 대가 비행 중에 착륙 바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대로 내리면 기체가 부서지고 조종사가 크게 다친다. 조종사는 착륙을 미룬 채 하늘을 돌았고 지상에서는 예비 바퀴가 준비됐습니다. 비행단의 유일한 여성 단원이 바퀴를 등에 지고 다른 복역기로 이륙했습니다. 두 비행기가 아래 위로 붙자 그녀는 날개를 타고 고장난 비행기로 건너갔습니다. 착륙 장치까지 기어내려가 달리는 비행기 밑에서 바퀴를 축에 끼웠습니다. 남아있는 흑백 필름에는 낙하산도 안전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륙부터 수리까지 1시간이 안 걸렸고 착륙하자 구경꾼 5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만 훗날 자료들은 계획된 고개였을 가능성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런 공중이동을 300번 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돈이 없던 청년은 자신을 나무 상자에 넣어 항공화물로 붙였고 92시간 뒤 엉뚱하게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화물 서류에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호주 19살 철도 검표원은 고향 웨일스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이민계약을 깨고 돌아가려면 1년 반치 월급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답은 이삿짐 회사 간판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어디로든 옮겨드립니다. 5파운드짜리 나무 상자에 물과 손전등, 망치, 베개를 넣고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친구 둘이 상자를 공항 화물로 접수했습니다. 겉면에는 취급주의, 이쪽이 위. 상자는 경유지에서 22시간 동안 거꾸로 놓여 있었습니다. 런던행 화물칸이 만석이라 상자는 반대 방향인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실렸습니다. 92시간째 상자 틈으로 새어나온 손전등 불빛을 공항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갔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고 청년은 닷새 입원 뒤 1등석을 타고 사람으로 귀국했습니다. 화물선이 바다에 빠뜨린 레고 475만 개가 3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해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쏟아진 것들 중에는 문어와 오리발, 구명조끼처럼 하필 바다를 닮은 조각이 많았습니다. 1997년 겨울 영국 남서쪽 바다에서 화물선이 거대한 파도를 맞고 60도로 기울었습니다. 컨테이너 62개가 바다로 떨어졌고 그중 하나에 레고 475만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벼운 조각은 떠서 해안으로 밀려왔고 무거운 조각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이 지역 해변에서는 조개 대신 레고를 줍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집가들은 적재 목록과 대조해 주운 조각이 그 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4,200개뿐인 문어 조각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성배로 불립니다.
2024년에는 13살 소년이 2년을 뒤진 끝에 문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상어 조각 5만여 개는 27년 동안 하나도 안 나오다가 같은 해 어망에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구자들은 회수된 조각의 마모를 재서 레고가 바다에서 수백 년을 버틴다고 추정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은 두 선수는 메달을 반으로 잘라 절반은 은이고 절반은 동인 메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높이를 넘은 두 사람이 순위 결정전을 거부하자 소속팀이 대신 순위를 정한 결과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장대 높이뛰기는 오후 4시에 시작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명도 없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일본 선수 2명이 똑같이 4m25를 넘었습니다. 규정은 둘이 겨뤄 순위를 가리라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겨루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일본 팀이 나이 많은 선수를 2위로 어린 선수를 3위로 적어냈습니다. 귀국한 이듬해 두 사람은 도쿄의 보석상에 가서 메달 2개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서로 다른 절반을 이어붙이자 세상에 둘 뿐인 반은 은, 반은 동인 메달이 됐습니다. 몇 년 뒤 어린 선수는 전쟁에 나가 27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메달은 지금도 대학가 박물관에 한 개씩 따로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하 1km 가까이 갇힌 광부 2명이 14일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조대는 두 사람을 꺼낼 통로보다 먼저 물과 전화기를 내려보낼 작은 관부터 뚫었습니다. 2006년 호주의 금강에서 지진이 갱도를 무너뜨려 광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철제 작업 바구니 안 식탁만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그 안에서 뮤즐리바 1개를 나눠 먹고 헬멧에 받은 지하수를 마셨습니다. 엿새째 구조대가 소리치자 어둠 속에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름 9cm 관이 뚫리자 물과 음식, 전화기, 음악 플레이어까지 내려갔습니다. 큰 폭파는 못하고 기계로 단단한 안반 14m를 조금씩 갈아냈습니다. 14일째 새벽 두 사람은 승강기로 올라와 부축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자기 이름표를 직접 안전칸으로 옮겼습니다. 구조 소식에 마을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울린 적이 없던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6시간 뒤 두 사람은 숨진 동료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늪에서 두개골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남자는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두개골은 약 1700년 전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두개골이 아내의 것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뒤에도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1983년 영국 늪에서 이탄을 캐던 작업자가 컨베이어 위에서 검은 덩어리를 집었습니다. 씻어보니 사람 두개골이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안구 하나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20여 년 전 아내가 실종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남자의 집 뒤뜰은 바로 그 늪에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 측정 결과 두개골은 약 17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배심원단은 그 자백을 근거로 11대1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듬해 같은 작업자가 같은 컨베이어에서 이번에는 발톱까지 남은 2000년 전 사람의 다리를 집어 올렸습니다. 맥도날드 경품을 지키던 보안 책임자가 최고 당첨 조각들을 빼돌려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거액 당첨 조각 상당수는 매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맥도날드는 포장지에 복권 조각을 붙이는 경품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첨 조각의 인쇄와 운송은 외부 업체가 맡았고 전직 경찰이 그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고액 조각이 든 봉투를 공장까지 직접 호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 칸에서 봉인을 뜯고 미리 구한 여분의 봉인 스티커로 다시 붙였습니다. 빼돌린 조각은 친척과 지인, 모집책을 거쳐 가짜 당첨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대가는 조각당 수만 달러, 12년 동안 2400만 달러 어치로 추산되는 상금이 샜습니다. 2000년 수사기관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배우는 제리 삼촌이라 불린다. 요원들은 촬영팀으로 위장해 당첨자들을 인터뷰했고 이듬해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훗날 확인된 가장 떳떳한 100만 달러 당첨자는 익명의 우편으로 조각을 받은 아동병원이었습니다. 스포츠카 박물관 바닥에 구멍이 열려 전시차 8대를 삼켰는데 박물관은 찌그러진 차를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새벽의 25초가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찍혔습니다. 2014년 미국 켄터키, 이 박물관이 선 땅 밑에는 석회암 동굴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9분, 아무도 없는 전시장 한복판이 꺼지며 폭 12m짜리 구멍이 열렸습니다.
희귀 스포츠카 8대가 9m 아래 동굴로 떨어졌습니다. 몇 분 뒤에야 경보가 울렸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2달에 걸쳐 차를 한 대씩 건져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차는 그 자리에서 시동이 걸려 제 바퀴로 굴러 나왔습니다. 마지막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3대만 복원하고 나머지 5대는 찌그러진 그대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찌그러진 차들은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이 됐습니다. 사고 뒤 방문객이 66% 늘었고 매운 구멍 자리에는 지금도 윤곽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